네, 확실히 오늘 변동성이 보여지네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5,500선을 넘어가는데 일단 종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잠시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5,500 위 그리고 1,122선 현재 구간에서는 지나가네요. 자, 이럴 때 우리 뭘 보면 좋을까요? 일단 연휴도 저희가 앞두고 있는 상황, 또 CPI 대기하고 있는 모두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일단 반도체가 달라진 건 없는데요. 주가가 달라져 있습니다. 네. 사장님, 계속해서 강세 시나리오는 뭐 이번 연도 계속 우리가 논해야 할 주제가 될까요? 키워드로 그동안 CXL, 유리기판, HBM, 범용 메모리 등등등 많이 다뤄봤었는데 지금은 뭐든 다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반도체를 떠나서 네. 전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 살 종목이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제가 업에 들어오고 주식을 본 지 한 20년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장세는 처음, 물론 지수 자체가 높아서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종목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실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 4조, 외국인 기관 4조 대단하네요. 예. 자, 그런데 이 직전 장세가 무슨 장세였냐면 중소형주 장세였어요. 그때 이게 이 사이클에 조금 끝물일지도 모른다. 이러다가 여기서 키 맞추기 나오면 키 맞추기 이제 섹터들에서 흐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장이 조정을 주면 전체가 한번 쉬어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오든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이 안에 순환매가 유지된 상태에서 중소형주 단의 흐름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주에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었던 삼성전자의 좋은 뉴스는 뭐였냐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서 직공급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삼성전자의 핵심 호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엔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이크론이 반박을 했죠. 뭔 소리야, 그렇지 않을걸? 라고 했더니 마이크론이 급등하고 여기에 지금 주가가 반응한다는 건 뉴스 개별의 호황제를 구분짓는 것보단 지금 시장이 수급의 움직임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그동안 섹터의 깊이를 아시는 것보다 시장의 색깔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을 한 달 넘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역시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될 텐데, 지금 시장이 정말 뜨겁다라는 점. 이전에는 시장의 섹터가 종목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것에 초점을 뒀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종목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뭐 종목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좋은 종목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누가 뭐 상승 시나리오에 있어서 이겁니다, 저겁니다 할 수 있겠냐가 마지막 코멘트였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받은 반응, 수급 예민도가 또 있는 쪽인지라 글로벌리 수급이 들어간다면 반도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의견 들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가져가 봐야 하는 쪽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차장님, 우리 왜 레버리지 ETF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단독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 그게 또 생긴대요. 그러면 여전히 코스피 쪽으로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건가? 코스닥은 어떻게 되는 거지? 분명 정부에서 의지는 보여줬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믿고 기다려도 돼요? 될지 안 될지를 뭐 저한테 맞춰주세요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피에서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등장을 했다는 것, 직전에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 수급이 다시 어딘가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오늘 어쨌든 옵션 만기라는 특성도 있었겠지만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다음이 이제는 모든 이들이 주시하는 것이 코스닥이겠죠. 그런데 현 정부의 방향과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상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코스닥이
자금을 투입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 부실기업 퇴출이거든요. 네. 지금 이 뉴스들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예.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코스닥 ETF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 ETF 안 생겨도 돼요. 기금 자금이 들어오는 게 핵심입니다. 다우존스 미국 지수가 2,000포인트가 10,000포인트 돌파했었던 2년 만에 이게 5배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과거에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 뭐 50년 전인가요? 그때 왜 그렇게 올라갔었냐면 퇴직연금이 미국 증시에 투입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자금이 시장에 들어간다는 호재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쯤일까라는 막연한 기다림이 일단은 코스피 오늘 땡겼네. 그러면 저 내일은 코스피 좀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휴 직전이니까. 하지만 그러한 기대감 속에 코스닥으로 자금이 좀 왜냐면 코스닥은 안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는 조금 오히려 연휴 전에 조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역으로 조금 내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뭐 사야 돼?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시총 상입니다. 그중에 알테오젠 빼고 에코프로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그 외 아랫단으로 있는 바이오르라든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많이 달렸죠. 삼성전자는 17만 8,600원에서 거래 마쳤고 코스피는 그때 고점 만들었을 때 삼성전자 고점 만들었을 때 코스피도 고점이었거든요. 5,515선인데 오늘 종가는 5,514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순환의 바퀴가 코스닥 쪽으로 가는 것이 수순의 흐름으로 또 봐도 되겠고 시총 큰 종목들 집중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파이팅 의견 해보면서요. 그렇다면 안 움직였던 종목군이라고 생각했었던 포스코 동네가 요즘 심상치가 않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이 에너지 특화된 기업들에서 앞으로 좀 수익성을 볼 수 있는 걸까요? 포스코 홀딩스도 홀딩스잖아요. 근데 철강도 있고요. 주중환원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좋은데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모였지만 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근데 계속 유혹 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싸움을 하기 위해선 자기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히토류 자립이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뚜렷한 방향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광물로 관련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히토류 하면 유니온 머티리얼도 생각하시는데 지금 시장이 거기까지 시총을 안 내려가도 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앞단에 두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포스코 홀딩스는 어제 아침에 특징 종목으로 제가 갖고 나왔었던 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2차 전지에 대한 키워드가 있죠. 그런데 2차 전지라고 빗대서 말하기엔 에코프로 올라갈 동안 너무 못 올랐어요. 그러면 왜 그만큼 못 올랐느냐라는 것이 2차 전지의 매력 때문에 여기까지 한 템포 올라왔지만 철강이라는 기본 자기네 하는 업이 발목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강을 한번 보자고요. 라고 하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것을 그대로 한번 리바이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철강 산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 없죠. 그래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철강 화학주에 제가 요즘 이제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단연 이제 철강업을 포스코홀딩스가 그 앞단에 있는 종목이겠죠. 중국을 봐야 돼요. 중국이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것 첫 번째.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이미 감소하고 있습니다. 철강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미.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중국 철강 산업 안정 성장 계획 발표. 저게 무슨 소리냐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규로 생산하는 거 규제하겠다는 것이고 노후 설비 고쳐 쓰지 말고 니네 빼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정부가 너네 과잉 생산하는 거 막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중요하죠. 올해부터 2026년부터 수출 허가제 도입입니다. 수출 허가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공급 과잉을 해가지고 싸구려, 이제 공급하니까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그럼 싸구려로 다른 나라에다 파는 게 중국 정부가 이렇게 들여다보니 이게 돈도 안 되고 자기 살 깎아먹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덤핑으로 다른 나라에다 팔았던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규제를 하니 생산 줄어들고 신규로
또 허가도 안 내주고 싸게 파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었던 우리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과 관련된 이제 제철, 현대제철 포함한 현대제철. 리포트들을 보면 자신은 없어요. 이분들이 리포트를 했을 때 워낙 철강업이 뚜렷하게 아니 데이터 센터 지려면 플라스틱으로 지나요? 조선주 뭐 후판 강판 하려면 다 어째 원자력 발전소 당연히 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조선주도 다 철로 짓고 그러면 업황에 지금 바닥 논리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적어도 바닥 논리는 충분히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분위기가 저 PBR주 찾잖아요. 그 안에서 철강주도 좀 바닥 논리는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그 얘기를 했더니 포스코홀딩스는 안 가고 현대제철 뽀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만 극적극적 했는데 오늘 포스코홀딩스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이제 경기 민감주에서 좀 새로운 해법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자 한다면 중소형 철강주들도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자리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포스코홀딩스는 현대제철 철강업 바닥은 찍었다라는 논리는 납득이 됩니다. 확실히 가벼워졌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부터 올 한 해 철강 쪽에서 발목 잡았었던 것이 가벼워졌다면 추가 움직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에너지로 확장시켜서 저희 원전이 궁금한데 사실 어제 우리 기술이 사명을 다 하지 않았을까? 상한가를 보내서 근데 오늘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과 보성파워텍과 같은 조금 비교적 중소형주가 더 잘 가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나 그간 이끌었던 대형주가 주춤거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원전 4년 전에 한번 크게 움직였었을 때 이제 탈원전 폐기한다라고 네. 했었을 때 사이클이 움직였었을 때 원전주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대장이 계속 바뀌어요. 아, 언제는 맞아. 예. 한전 KPS 한전 산업으로 시작했다가 예. 나중에 보성파워텍 갔다가 나중에 우진 갔다가 에노토크. 그 이후에 네. 에노토크 이렇게 갔다가 뭐 마지막에 뭐 이렇게 갔었던 네. 그래서 종목들이 대장 밖에서 다 했었던 이번에도 일기로 움직였었던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가 일기로 맞아요. 움직였었단 예.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에 움직이는 대장이 우리기술 보성파워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또 누군가가 엔진을 갖고 이제 다음 차례 의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이클 대장은 우리기술 보성파워텍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전을 바라보는 사이클은 네. 계속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두산에너빌리티 10만 원 가요 말아요 했었을 때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만 좋았던 거지 중소형 원전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여기저기서 고개가 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은 앞으로 나올 뉴스, 기대할 뉴스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됐든 반도체 공장이 됐든 네. 거기에 그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는 건 당분간 태양광으로 데이터 센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풍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원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건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에 가서 막 수주를 받아오고 그것을 우리가 하청받을 때 중소형주 단에 기다릴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 다음 주자 한신기계 뭐 일진파워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거 예. 과거에는 G2파워 움직였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조금 둔한데 뭐 어쨌든 거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과 플러스 알파로 네. 요즘 재건과 남북경협 이런 것 좀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이 두 개가 진짜로 되려면 원전 해체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자포리자 원전이 저 사용 불가 판정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저것을 하고 그 자리에 저것을 폐기 처분하고 그 다음에 가서 원전 에너지원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들은 뭐 오르비텍이라든가 우진엔텍이라는 종목도 함께 플러스 알파로 뭐 한신기기도 거기에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북 경협도 결국 트럼프가 움직여야 되는데 트럼프가 움직이는 핵심 대화 1번의 시작은 너네 핵포기부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핵시설물 그러면은 철수해야 될 테니 둘의 교집합을 함께 봐야 될 진짜로 얘기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이쪽도 함께 플러스 알파로 볼 만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건과 또 남북경협 같은 그런 우리가 잠시 테마성으로 봤었던 쪽도 오히려 원전 해체가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크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기 대장을 노리면서 아까 전에 일기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트상에서 꾸준히 들고 가는 종목에서는 가능하겠네요. 그 전략이? 어떤가요? 그 일기 종목이라고 하셨던 그럼요. 지금 예. 대장 그렇죠. 네.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누나라 BHI? 깜짝 안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 있어서 흐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원익 IPS가 종가상 상한가 구간에서 거래를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초 이슈가 나오면서요.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에서 종가가 띄워서 마감이 됐으니까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정남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장에 있어서의 전략은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수립해 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